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JTBC의 아침 뉴스 아침엔을 새롭게 진행하게 될 정재호 기자입니다. 새로운 모습의 아침 뉴스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59회가 넘는 여진이 있었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하면서 자국 내에 주의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입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은근슬쩍 끼워 넣어 발표한 겁니다. 밤사이 강원도 평창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졸음운전 때문에 10대 청소년 1명이 숨졌습니다.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들의 발길도 분주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지진 해일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밤사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네, 어제 지진은 우리나라 동해안과 바로 마주보는 일본 이시카와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이고요. 애초 규모 7.4로 발표했다가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으로 높였습니다. 자, 이후에 어젯밤 6시쯤부터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높은 지진 해일은 어젯밤 6시 6분에 강원도 묵호에서 관측된 67cm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6시 10분 속초에서 41cm가 나타났습니다. 해일 높이가 20에서 30cm만 돼도 사람이 움직이기 어렵고 또 선박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 북한에서는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해일이 관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피해가 가장 컸을 텐데 지진 해일에다 한밤중에도 계속 흔들림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에는 이미 높이 5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지진은 일본 북쪽에서 발생했는데 일본 남쪽인 수도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도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주변 지역으로 3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시카와현 내에서는 무너진 가옥에 깔리는 등 5명이 사망했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새벽에 이시카와현에 내렸던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지만 주의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에 접근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보에서 주의보로 이렇게 내렸다는 거는 지진이 잦아들고 있다는 거니까 좀 다행인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겠죠? 네, 어제 발생한 지진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대략 하루 정도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해 쪽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지진 해일과 별개로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강한 너울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고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1900년대 이후에 동해안에서 지진 해일이 관측된 적은 4차례 정도인데요. 지난 1993년 7월 12일 지진 해일이 내습했을 때 강원도 속초에선 최대 파고가 2.76m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데없이 독도 영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자국 연안 도시들의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한 겁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입니다. 보라색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은 지진이 난 곳입니다. 이곳은 대형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붉은색에 자리한 후쿠이 도야마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노란색인 홋카이도와 도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주의보 지역에 독도가 포함된 겁니다. 우리 기상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어젯밤 발표한 지진 해일 정보에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67cm 해일이 닿았던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로 내륙 관측 지점 상황만 공개돼 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는 언급이 없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진의 정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에 유의할 차원에서 보내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50cm 이상 해일이 예상되면 상황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울릉도와 독도에 밀려온 지진 해일은 20cm 미만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측을 과도하게 하면서 피해 지역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이게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전에도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습니다. 2022년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 분출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을 때도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안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LPG 충전소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선 졸음운전 때문에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대 청소년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를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근처에 서 있던 차량이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강원도 평창군 장평리의 한 LPG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와 6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근처 주택과 건물 14곳, 차량 1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발 사고 당시 LPG 충전소에 가스가 많이 새고 있다. 폭발이 난 것 같다는 112,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은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도로 밖으로 튕겨나간 트럭이 부서진 채 누워있고 대형 트럭에 부딪힌 SUV 차량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방향 밀양 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와 SUV 차량 등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형 SUV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김모 군이 사망했고 운전자인 어머니와 누나가 병원에 실려가는 등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정체를 빚은 도로에서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도로,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군과 함께 무면허 과속운전을 합니다. 차 하고 있어요. 형 100km 이거 밟지 마 진짜로. 엔진 터진다고 미치. B군 부모님 차를 몰래 운전하며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겁니다. A군의 무면허 운전과 라이브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 시각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1,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에 올랐는데 부산행과 변호인도 제치면서 역대 박스오피스 17위에 올랐습니다.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오늘도 실시간 예매율 3위로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커집니다. 총선이 99일 남은 오늘 여야 대표들의 발길도 빨라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로 향합니다. 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합동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일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소득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가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94만 7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4월에 500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충남 논산에서 40대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15살 중학생의 또 다른 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 한 건데 뜻대로 되지 않자 돈까지 직접 보내면서 여성을 불러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북을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입니다. 15살 A군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닷새 전인 지난해 9월 29일 밤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당시 A군은 이곳에서 메신저 앱으로 출장 성매매업소 상담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업소에서 여성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A군은 미성년자인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자신이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여기 게이트볼장으로 여성을 보내달라 업소 계좌로 예약금 10만 원도 미리 보내겠다고 연락한 겁니다. 실제로 돈을 입금한 A군은 자정이 넘은 밤 12시 35분까지 1시간 정도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고 범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7월엔 또 다른 범죄로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오토바이를 무려 7대나 훔쳤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A군이 여성을 유인하려 한 이유가 바로 이 오토바이에 있다고 봤습니다.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아예 돈을 빼앗아 사기로 했다는 판단입니다. A군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가고 싶어서 그랬겠죠. 밤에 나가고 싶었겠죠. 저희 애들은 여기 되게 시골인 거 아시죠? 친구들은 시내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밤 사이에 나가려면 나갈 건 없었겠죠. A군은 결국 8번째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 강도 등 8개 혐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에선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 A군은 구치소에 수감된 뒤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잊고 싶어도 잊기 힘든 기억을 들었다며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에 판사님한테만 편지를 보내 정말 죄송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A군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고 그 뒤 자신에게도 편지를 보낸 건 감형을 위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는데 나가기로 약속한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계약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로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갱신 청구권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홍 전 부총리가 집을 팔려고 계약한 뒤에 이사 가려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집 이렇게 매각하는 거 진전이 있었어요? 예, 뭐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는 뭐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소송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실제로 살기 위해 B씨와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빼겠다는 세입자의 의사도 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2년 더 살겠다며 계약 갱신권을 요구한 겁니다. A씨는 살 수 없게 됐으니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잔금을 안 냈으니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 집주인인 B씨에겐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넘길 의무가 있고 집을 사려는 A씨는 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잔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끝난 후 바로 실거주하기로 특약했는데도 갱신 청구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는 판결입니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줘 이사를 도운 뒤에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어김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등산을 하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바다에 뛰어듭니다.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 때문에 연말 연초에도 구조대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 산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특수구조단은 도봉산 450m를 올랐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눈이 많이 쌓였고 어두웠습니다. 30여 분 돌아다닌 끝에 들리는 사람 소리. 손전등을 비추니 등산객이 보입니다. 다치신 분 맞을까요?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입니다. 얼어붙은 산길을 동호회원들과 오르다 뒤처졌습니다. 말은 잘 안 통하고 좀 씻었다 같이 가시죠. 위험하니까. 예. 빨리를 못 내려간 게 여기 멀어요. 너무 멀는데. 고생한 대원에게 되레 훈계합니다. 아니 술을 드시는 게 잘한 게 아니냐요. 여보세요. 예. 산에 와서 한잔 할 수도 있지. 한잔 하지 말아요. 그러다 문득 소지품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배낭은 어떨 건데? 배낭 가지고 내려갔어요 이미. 3m 넘는 파도가 밀려들고 부딪힙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린 동해, 이 파도 사이에 두 사람이 떠 있습니다. 잡은 것 같아요. 40대 남성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들어갔다가 갯바위에 고립된 현장입니다. 1시간 사투 끝에 구조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파도가 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사명이 있어가지고 구조대원들은 아무리 산을 잘 오르고 수영을 잘해도 날씨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굳이 가는 건 민폐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판기념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돌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교체 대상에 오르며 총선 출마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장관부터 현직 검사까지 연일 홍보하는 출판기념회가 논란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낸 신년 인사 메시지입니다. 방 장관은 하시는 모든 일에 대박 나길 바란다며 오는 7일 열릴 자신의 출판기념회 일정을 홍보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장소는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9월 산자부 장관에 임명된 방 장관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달 개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장관이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장관 신분으로 신년 인사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까지 홍보한 겁니다. 산자부 대변인실은 방 장관이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몇 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현직 검사들도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란 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부장검사는 오는 6일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각각 한동훈 녹취록 오보와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이성윤 검사 또한 출판기념회를 열며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신분이라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나갈 공직자는 90일 전인 오는 1월 11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90일 전 사직서 제출만으로도 출마가 가능하단 대법원의 일명 황운하 의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행보를 막을 현실적인 방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쫓아와 소송을 할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작권에 엄격한 디즈니를 빗댄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96년 전 그려진 최초의 미키마우스는 어디에 그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휘바람을 불며 기분 좋게 배를 조정하는 미키마우스는 1928년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영리하면서도 엉뚱하기만 한 생쥐 한 마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 불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조금씩 그 모양이 변하긴 했지만 월트 디즈니의 지금을 있게 한 마스코트였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 2022년 기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만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젠 미키마우스의 첫 버전, 그러니까 1928년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 속의 미키마우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해 2차례 연장됐던 저작권 기간이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누구든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다른 버전의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곰돌이푸와 아기사슴 밤비의 저작권이 종료된 데 이어 초기 미키마우스까지 세상 밖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사라지더라도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이름 그리고 미키마우스를 무단으로 활용한 상품은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 사이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과 전북, 경북, 경남권 일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